안녕하세요. 정보의 신입니다. 여러분, 닭강정 좋아하시나요? 간식으로 또는 맥주 안주로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사랑받는 음식이죠. 양념치킨과 유사한 듯 하면서도 닭강정은 그만의 식감과 묘한 매력이 있는데요. 그런데 호불호 없이 누구나 좋아하는 음식인 닭강정은 왜 치킨집보다 브랜드나 매장 수가 현저히 적은 걸까요? 그래서 오늘은 닭강정의 유래와 닭강정을 사례로 소자본 창업을 할 때 꼭 고려해야만 하는 4가지 주요 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닭강정은 아시다시피 닭고기를 튀겨서 조린 양념에 볶은 음식인데요. 원래 닭강정은 함경도의 여러 닭 요리 중 하나였다고 합니다. 함경도에서는 잔치상에 닭고기를 올리는 것이 전통이었기 때문에 특히나 더 닭 요리가 발달했었는데, 본래 함경도의 닭강정은 이름처럼 닭으로 만든 강정이라서 엄청 단단한 식감이었다고 하네요. 그러다 일제 독립 이후 미 군정 시기에 당시 유통시장을 관리하기 위해서 인천 신포시장을 식품거래시장으로 바꾸자 전국 각지의 상인들이 몰리게 되었고, 저렴한 양계 상품 공급과 먹거리에 대한 요구가 결합되며 함경도의 닭강정이 신포시장을 중심으로 남한에 전파된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도 인천의 신포시장은 닭강정으로 유명하죠. 이곳의 닭강정은 다른 지역과 다르게 순살이 아닌 뼈 있는 닭강정이 주력 상품입니다. 흔히 닭강정의 메카 하면 지금 말씀드린 인천 신포 닭강정 외에도 속초의 만석 닭강정이 떠오르실 텐데요. 속초의 닭강정이 발달했던 건 6.25 전쟁으로 피난 내려온 함경도민들이 속초에 정착하면서 인천과는 별개로 닭강정이 뿌리내리게 되면서부터라고 합니다. 강원도 속초시 중앙시장의 닭강정 골목 역시 유명한데, 속초에 들리는 관광객들에게는 필수 코스나 다름없는 지역의 명물이 되었죠. 특히 만석 닭강정과 중앙 닭강정은 전국으로 택배를 보낼 정도로 인기가 많습니다. 치킨과 달리 배달 정도가 아니라 택배로도 유통되는 이유는 닭강정은 식어도 바삭한 맛이 살아있고 오히려 냉장고에 넣어두고 차갑게 먹는 걸 선호하는 분들도 있기 때문일 텐데요. 그런데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치킨 프랜차이즈 브랜드가 넘쳐나는 것에 비해 왜 닭강정 브랜드는 별로 없는 걸까요? 몇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요. 그동안 치킨은 전통 스타일의 후라이드 치킨과 양념치킨 외에도 간장치킨, 마늘치킨 등 다양한 레시피로 메뉴가 진화하며 소비자들의 입맛에 맞춰간 반면, 닭강정은 달짝지근한 물엿의 맛 때문인지 몇 개 먹으면 물린다는 선입견을 갖게 되었기 때문은 아닐까 생각 들었습니다. 또한 배달 위주로 성장한 치킨집에 비해 닭강정은 예전부터 시장에 장 보러 갔다가 포장해오는 느낌의 음식이어서 접근성의 차이도 있었겠죠. 하지만 치킨집은 이미 교촌을 비롯해 BBQ, BHC 등 대기업에 버금가는 치킨 브랜드뿐 아니라 수많은 경쟁자들이 출혈 경쟁을 하는 사이에 창업 아이템으로서 매력도 분명 떨어져 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닭강정은 분명 틈새 시장을 노리는 창업 아이템으로서 충분한 매력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오늘은 차별화된 메뉴로 관련 업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성장 중인 닭강정 브랜드를 사례로 서두에 말씀드린 소자본 창업의 주요 고려사항을 알아보려 합니다. 평소에 소자본 창업 관심 있으셨던 분들께는 분명 유익한 콘텐츠가 될 거라 생각하니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창업 박람회를 가보면 너도 나도 소자본 창업과 고수익을 이야기합니다. 소자본 창업은 말 그대로 적은 돈으로 창업을 한다는 건데, 적은 돈 들여서 고수익을 벌 수 있는 방법이 정말 있는 거라면 굳이 큰 돈 들여서 대형 매장을 차리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소자본 창업을 합리적인 창업 비용으로 비용 대비 괜찮은 성과를 낼 수 있는 창업이라고 정의 내리고 싶습니다. 장사는 어렵고 진입장벽이 낮은 소자본 창업 시장의 경쟁에서 돈을 번다는 건 당연히 더 어렵습니다. 또한 소자본 창업이란 최소한의 자본으로 창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화려한 인테리어 등 부가적인 요소를 배제하고 본질에 집중해야 하는데요. 그렇다면 소자본 창업을 할 때 무엇을 중요한 본질로 여겨야 할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키워드입니다. 앞서 포화 상태인 치킨에 비해 닭강정은 틈새 시장으로 아직 기회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실제로 아직까지 닭강정이란 키워드를 독점하는 브랜드는 없습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닭강정의 대명사인 만석과 신포 닭강정은 로컬 맛집이고요. 동네에서 흔하게 접하는 프랜차이즈로서 자리 잡은 닭강정 브랜드는 거의 없고, 그마저도 입지가 교촌이나 BBQ 치킨 같은 독보적인 브랜드는 아닙니다. 소자본 창업을 진행할 때는 경쟁 강도가 낮아서 시장 속 우위를 점할 기회가 있는 이런 키워드의 창업을 선택해야 합니다. 제가 오늘 사례로 설명드릴 천년 닭강정은 올해 초부터 현재까지 오픈한 20여 개의 매장들이 지역 내 닭강정 카테고리에서 모두 1등을 차지하며 전 지점 매출 평균이 6천에서 7천만 원 수준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는 메이저 치킨 브랜드들에 비해서도 결코 뒤처지지 않는 매출 수준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배달 권역입니다. 소자본 창업 아이템들은 대부분 방문 포장 및 배달 위주의 매장들이 많습니다. 이런 매장들의 핵심 자산은 바로 배달 권역에 있는
있는데요. 유명 프랜차이즈 브랜드들의 경우 높은 인지도와 선호도로 인해 인근 상권에 동일 브랜드 가격이 겹쳐 있는 경우가 매우 많고, 바로 이 배달 권역이 잘 지켜지지 않아서 같은 브랜드 매장끼리 경쟁하는 사례를 실제 많이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업 시의 배달 권역 보장에 대한 체크는 매우 중요하며, 좋은 키워드의 아이템에 배달 권역까지 충분히 지켜졌을 때는 오히려 넓은 권역으로 인해 소자본 창업 브랜드가 메이저 프랜차이즈 매장보다도 훌륭한 매출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세 번째는 물류비입니다. 본사의 물류비는 프랜차이즈 브랜드마다 동종 업계에서도 현격한 차이를 보이는데요. 우리가 흔히 아는 메이저 치킨 브랜드들은 이 물류비가 55에서 60%에 육박합니다. 당연히 브랜드 인지도가 높은 만큼 진행하는 판촉 홍보의 수준도 높기에 안정적인 운영이 따라오는 대신 마진은 적게 남을 수밖에 없는 구조이고요. 소자본 창업으로 대형 프랜차이즈와의 경쟁에서 이기고 마진을 남기기 위해선 브랜드의 인지도가 떨어지는 만큼 그것을 상쇄할 수 있는 물류비 조건이 우선 충족되어야 될 겁니다. 그럼 어느 정도 수준이 적정 물류비일까요? 물론 물류비는 적으면 적을수록 좋겠지만 저는 최소 45% 미만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제가 얼마 전 영상으로도 다뤄드렸듯이 요즘 너무나 큰 이슈가 되고 있는 배달 플랫폼들의 수수료 및 광고비의 폭리 때문인데요. 마치 자영업자가 배달의 민족과 쿠팡이츠의 노예처럼 느껴질 정도로 이 구조적 폐해가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배민클럽 같은 신규 서비스는 보이콧하더라도 어쩔 수 없이 가게 배달 등은 해가야 하기 때문에 합리적인 물류비는 더욱 절실히 필요한 요즘인데요. 여기서 중요한 건 본사가 물류비를 정의할 때 젓가락부터 봉투 등 소소한 소품까지 전부를 물류로 칭하고 계산하는지 확인해 봐야 한다는 겁니다. 프랜차이즈들의 다수가 눈에 보이는 큰 것들만 표기하는 경우도 많기에 물류비의 폭이 어디까지인지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고요. 이는 마진 계산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칩니다. 제가 천년닭강정의 사례에 주목하는 이유는 이런 모든 소품까지 포함해서 38%에서 42%의 물류비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정도의 물류비 비중이라면 점주분들의 수익에 소위 말하는 계산이 서게 됩니다. 네 번째는 히든 메뉴입니다. 유명 치킨 프랜차이즈를 보면 각 브랜드마다 히든 메뉴들이 존재합니다. 교촌의 레드, BBQ의 황금 올리브, BHC의 뿌링클 등이 바로 그 대표 메뉴들인데요. 소자본 창업 브랜드를 알아볼 때 낮은 창업 비용만 생각하실 게 아니라 해당 브랜드가 매출을 높일 수 있는 히든 메뉴가 존재하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히든 메뉴의 존재가 중요한 이유는 장기적으로는 해당 메뉴에 충성 고객이 생겨 안정적인 매출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고요. 추가적으로 브랜드를 대표하는 미래가치가 되어줄 매우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천년닭강정에는 다른 일반 닭강정 브랜드에서는 쉽게 찾아볼 수 없는 히든 메뉴가 존재하는데요. 바로 지금 보시는 새우강정입니다. 이런 대형 새우로 만든 강정이 그동안 흔치 않았던 이유는 식재료 원가도 높을 뿐더러 신선한 재료 유지 관리가 어려웠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천년닭강정은 과감히 새우강정을 히든 메뉴로 선보이면서 현재 주문 상품 중에 닭강정과 새우강정 이 반반 세트의 매출이 가장 높을 정도로 고객 만족도가 높은 메뉴로 자리 잡았습니다. 창업할 때 유명 프랜차이즈를 선택한다는 건 높은 인지도를 바탕으로 고객에게 쉽고 빠르게 다가갈 수 있다는 장점을 비싼 창업 비용을 내고 사는 것입니다. 하지만 소자본 창업을 하며 잘 알려지지 않는 브랜드를 선택하면서도 고객이 알아서 알아봐 주길 원하는 건 지나친 욕심일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소자본 창업을 해서 성공하려면 경쟁자들보다 더 많은 노력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매장 운영을 성실히 하는 건 기본이고요. 배달 플랫폼의 광고 효율이 지속적으로 하락 중이긴 하지만 효율적인 매장 홍보를 위해서 이에 대한 분석과 홍보도 게으르해서는 안 될 텐데요. 배달의 민족을 예로 들자면 울트라콜, 깃발의 경우에 현재 배민 측에서 배민원 플러스나 배민클럽으로 플랫폼 유저를 옮기려고 하는 상황이기에 일반 가게 배달의 깃발 효율은 적어진 상황에서 최소 금액으로 배달 반경 내에 검색 노출 가능한 수준으로만 세팅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영업시간이 긴 매장이나 아직 배민원 플러스의 활성화가 덜 된 지방의 경우에는 깃발 효율이 아직 수도권보다는 더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역적 특색을 고려해 차등 적용해야 하고요. 이러한 시작점의 세팅값을 처음 그대로 지속하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의 흐름에 맞춰 세팅값에 변화를 주며 가게 홍보를 해야 하는데, 이런 부분에 익숙하지 않은 초보 창업자의 경우에는 막막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배민의 우리가의 클릭 상품은 무조건 최대 입찰가로 노출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지점의 주변 경쟁자들의 입찰 단가를 확인하고 최적의 단가를 적용해야 하는데요. 천연닭강정은 본사에서 지속적으로 매장들의 노출 통계를 확인 관리해주고 플랫폼의 프로모션이나 업데이트를 확인해서 더 효율적인 금액으로 광고 효과를 낼 수 있게 도움드리는 중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누가 뭐래도 음식 장사의 성패는 결국 맛에서 갈립니다. 맛이라는 것이 주관적이긴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사람들은 닭을 먹을 때 닭다리를 선호하고 맛있다고 느끼죠. 천연닭강정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다리 살만을 이용해서
닭강정을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타사의 경우에는 보통 저렴한 닭가슴살만 사용하거나 닭가슴살과 닭다리살을 섞어 사용하는 경우가 많고, 만석 닭강정도 주로 닭가슴살을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그래서인지 배달 창업의 성패를 가르는 기준인 재주문 비율과 재주문 사이클에서도 천연닭강정은 우수한 지표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매장들의 평균 신규 재주문 비율이 7대3 비율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높은 신규 고객이 지속적으로 유입되는 가운데 재주문이 들어오는 구조인 비율 7대3이 유지되는 게 가장 베스트인 구조라고 본다면, 현재의 천연닭강정은 그 궤도의 흐름을 보여주는 중인데요. 궁금하실 분들을 위해 이를 바탕으로 천연닭강정의 매장당 평균 매출을 말씀드리자면, 2024년 9월 기준 현재 오픈한 20여 개 매장으로 최신 데이터인 2024년 7월 평균 매출은 7천만 원, 8월 평균은 6,500만 원 수준이었고요. 배달 수수료를 반영한 평균 이익률은 20%이며 홀이나 포장 매출이 높은 곳은 더 높은 이익률을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천연닭강정은 최근 파주 운정점이 오픈한 것을 비롯해 다음 달인 2024년 10월까지 30호점 오픈이 예정되어 있을 정도로 그 성장 속도가 매우 가파른데요. 이렇게 빠르게 매장 수가 늘어나는 데는 인테리어를 본사가 전혀 관여하지 않는 이유도 있는 것 같습니다. 기존 요식업을 하시던 분이 업종 변경을 하시거나 기존 요식업 매장을 양도받아 창업하시는 경우 창업 비용이 많이 절감되기 때문일 텐데요. 게다가 배달 위주의 매장일 경우는 매장 규모가 클 필요도 없겠죠. 소자본 창업의 사례로 설명드리는 중인 이 천연닭강정의 현실적인 창업 비용은 다음과 같이 약 1,000만 원 정도의 주방 설비가 필요하고요. 가맹비, 교육비, 보증금 합계 1,000만 원, 그리고 간판 및 초도 물류에서 약 800에서 900만 원 정도가 들어갔을 때 매장 보증금을 제외하고 총 2,800에서 2,900만 원 정도로 3,000만 원 미만의 비용이 들어갑니다. 기존에 요식업을 하던 매장의 경우에는 비용을 더 절감할 수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표 정도의 비용만 필요하다 보니 사용하던 집기를 대부분 그대로 사용하면서 1,000만 원 초반 금액으로도 업종 변경이 가능합니다. 닭강정은 분명 치킨하고는 또 다른 매력이 있는 음식입니다. 그리고 새우강정을 히든 메뉴로 관련 카테고리에서 빠르게 성장하는 천연 닭강정도 관심 가져주시는 창업주분들의 문의가 많은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이번 영상을 준비하며 이 닭강정을 한번 드셔보시고 싶은 분들을 위해 구독자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참여 방법은 영상 설명과 고정 댓글을 확인해주세요. 오늘 영상도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로 응원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